국민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인도 태평양 전략연구원의 최수용입니다. 오늘도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공작관 TV, 그레이트 게임 그리고 신규 채널인 인도 태평양 전략연구원 유튜브 채널을 애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자, 오늘은요 오래간만에 국내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우리 지금 언제부턴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아야 된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해서는 안 된다. 라든가 하는 지금 기준도 애매모호한 국민의 눈높이를 지금 거의 죽기 살기로 지금 입에 달고 타령조로 지금 짓거리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국민의 눈높이를 외쳐가면서 투정을 부리고 있으면 모든 세상 만사가 해결이 됩니까? 자, 굉장히 지금 이런 국민의 눈높이라는 얼토당토하지 않은 기준점을 내어놓고 이건요 한마디로 사회 부적응자, 학교들 학생으로 비유를 하자면은 공부를 할 능력이 없어서 기본적인 지적 소양이 되지 못해서 짓거리고 있는 부잣집 막내 아들 같은 그야말로 술 취한 주막집 앞에서 왈왈거리고 지저대는 술 취한 강아지와 같은 이런 소리로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지금 촛불 행동이라는 이런 단체 이름 들어보셨습니까? 촛불 행동. 이 사람들 직업이 바로 탄핵 전문가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탄핵꾼들인데 이 박근혜 탄핵으로 재미를 본 이런 세력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은 자기 자신들의 성향에 맞지 않는다 해서 윤석열 정권이 출범한 직후부터 정권 타도를 외쳐왔던 바로 그런 자들입니다. 자, 지금 윤석열 정권 출범부터 생쇼에 들어갔던 직업 탄핵꾼들 사진을 보면요. 그 옆에 지금 윤석열을 끌어내리자 이런 피켓을 들고 뭐 김건희 특검을 외치고 있는 그런 피켓을 들은 한 여인이 있는데 봤더니 하얀색 목도리를 두르고 있는 바로 에미추 추미애 사진을 우리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국민 여러분, 제가 한번 이렇게 역설적인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텔레비전에 나와서 그 여러 가지 자녀들 교육 문제 때문에 소가리를 하는 부모님들을 참 그 문제를 풀어주는 한 여인 의사가 있어요. 오은영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대통령이라고 하는 직책에 있는 사람이 우리 그 오은영 의사처럼 일일이 다 그 사람들 푸념 받아주고 땡깡 부리면 땡깡 다 받아주고 이렇게 정신과 의사처럼 이런 오은영과 같은 존재라고 생각한다면 큰일 나겠죠? 큰일이 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보면은 이 정신과 의사 오은영이가 굉장히 경제적 수입도 많고 잘 나간다 그래요. 자, 그러면은 이 오은영식의 해법이라는 게 특징이 뭡니까? 우선 경청해 주는 겁니다. 잘 들어줘요. 그리고 다 공감해 준다 이렇게 느낌이 드는 거죠. 자, 그러니까 만약에 말썽을 부리는 애가 있어. 그 애가 비행을 저질러도 학교에 안 나가도 학교 가서 선생님은 두들겨 패도 학교 친구를 괴롭혀도 그랬어요? 아유, 그랬군요. 이렇게 하면서 무조건 감싸주는 거죠. 자, 그런 것이 존중하는 겁니까? 그런 식의 태도와 그런 식의 표현이 상대편을 배려하는 것입니까? 국민 여러분, 정녕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정녕 그렇다면 우리 모두는 뭔가 좀 심각한 이해할 수 없는 무엇인가의 정신병 수준에 도달해 있는 건 아닌가 우리 스스로가 자문자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자, 어떤 집이든 간에 그 집에 가문이 있고 가풍이 있고 집안 내부의 교육 방식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누구든지 다 오은영처럼 아유 그러셨군요. 상대편을 공감해 준 듯한 자, 이런 식의 태도, 이런 식의 해법, 이런 식의 방법을 추구한다는 것은
다 제멋대로 할 수 있어요.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자, 하지만 이렇게 공감해주고 상대편의 입장을 이해해주는 듯한 이런 온영 의사 방식을 교육 현장에다 접목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공교육은 시스템적으로 그 체제 자체가 붕괴됩니다. 망해버립니다. 자, 그러니까 만약에 오은영 박사처럼 자, 학교 가서 선생님이 뭐라 그런다고 선생님의 귀싸대기를 때리고 그거 말리는 교감선생님 발길로 차고 배에다가 막 라이트 훅, 랩트 훅 치고 이런 식의 하는 애들이 아유 그렇구나 그랬구나 그랬군요 라고 공감해 주면 그게 학교가 뭐가 되겠어요? 학교 교육 현장이 붕괴되겠죠. 그러니까 오은영식 같은 그렇게 상대편에 대해서 배려해 준 듯한 그거는요. 상업적 목적이 있어서 하는 거죠. 돈을 버는 거예요. 돈을. 오은영의 진짜 모습이 어떤지 여러분들 아세요? 모르시잖아요. 저도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거는 오은영 박사가 그와 같은 방송을 통해서 돈을 번다는 거예요. 그러면 돈을 버는 게 전문입니까? 아니면 교육의 전문가입니까? 제가 볼 때는 교육 전문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의대를 나와서 뽑아야지. 그동안 들인 돈이 있으니까. 상업 방송을 통한 make money. 돈 버는 전문가지. 어떻게 그 사람을 교육 전문가라고 하겠어요? 자, 그렇다면 국민 여러분, 만약 대통령이라고 하는 자가 대통령 직위에 앉아서 오은영처럼 아이고 그러셨군요. 아이고 이번에 간첩이 왔네요. 예, 이번에 뭐 간첩선이 내려와서 우리 국민들 몇 명 죽였군요. 아이고 그랬군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자, 이딴 식의 태도를 만약에 국가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취한다면은 나라 꼬라지가 뭐가 되겠습니까? 네? 나라 꼬라지가 어떻게 되겠어요? 자, 지금 대한민국이란 나라는 나사가 빠진 나라일까요? 아니면 나사가 단단히 조여져서 정상 항해를 하는 나라일까요? 제가 보기에는 난파 직전에 지금 난파선 같은 그 유사 난파선의 입장에 처해 있는 나라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것이 올바르다고 봅니다. 자, 한마디로 기강이라는 기강은 없어요. 법치 없어졌어요. 전통 없어요. 예의, 예절 당나라 가서 찾아보라고 해야 되겠죠. 자, 지금 나라의 정신 기강 자체가 삼복도 위에 엿가락 축 늘어지지 완전히 쉬어서 엉망이에요. 응? 자, 지금 극성 맞은 부모들은 학교 가서 선생님들, 교사에 대해서 어떻게 대합니까? 마치 지 종년, 노비 대듯이 하는 그런 극성스러운 엄마 아빠들 있죠? 그리고 자식 놈을 갖다가 군대 보내고 난 다음 어떻게 합니까? 지 자식 놈의 군대 상관인데 그 사람들은 지금 야 나는 뭐 국회의원이야. 나는 무슨 그룹의 무슨 사장이야. 이래가면서 부대 지휘관, 자기 자식의 지휘관한테 하인 종놈 다루듯이 해요. 자, 그러자라면 이 나라에 권위란 게 있습니까 지금? 권력은 있을지 몰라도 권위는 없다고 봅니다. 당연히 이 공무원 사회, 공적 체계, 정치 체계에서도 반드시 권위라는 것은 필요한 것입니다. 자, 아시다시피 권위주의와 권위는 다른 것입니다. 권위주의라고 하는 말은 불필요한 태도죠. 불필요한 가식입니다. 그런데 권위는 바로 솔선수범해야 하는 유인입니다. 유인. 자, 권위는요. 제가 쉽게 말씀드리면 과거 몽고 대제국을 건설했던 태무진, 징기스칸이라는 위대한 황제가 있었어요. 자, 그 황제 징기스칸이 그 칸에 올라가기 전에 그 태무진은 주변 장수들로부터 대장으로서 우두머리로서 추앙을 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추대된 황제 징기스칸은 절대적인 권위를 갖게 됩니다.
그의 말 한마디에 그 많고 많은 장수와 국민들이 그 앞에서 머리를 숙이고 그의 말을 따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의 형편은 어떻습니까? 한국 한반도에 살고 있는 이 인간들은 대통령의 권위를 통째로 부정을 하죠. 이제는 부정을 하다 부정을 한 걸 넘어서서 대통령이 우리 텔레비전에 하는 오은영 박사처럼 그렇게 되어주기를 지금 갈구하는 것 같아요. 자, 지금 뭐냐면 좌파 단체가 하는 일도 종북 세력이 간첩 세력이 하는 모든 것도 그들의 느끼는 감정까지도 모두 대통령이 헤아려달라. 이렇게 지금 때를 쓰고 땡깡을 피고 있는 걸로 보여준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대통령이란 자가 그 자리에 앉아서 지금 우리나라 시민단체한테 102조 3천억 원이라는 예산이 나가요. 그 다음에 어디다 쓰여지는지도 모르는 성인지 예산 24조 원이나 나가요. 합하면 126조 3천억 원이에요. 자, 그러면 365일분 하나 보면 하루에 3,420억 정도가 지출이 되는 겁니다. 자, 그냥 대충 3,500억이라 하죠. 자, 이 많은 예산을 쓰면서 이런 징징거리고 국가 체제를 전복시키고자 하는 애들한테 언제까지 끌려가고 무엇을 얼마나 더 도와줘야 됩니까? 국민 여러분, 대통령이란 자리가, 대통령이란 직위가 카운셀링하고 상담해서 돈 버는 그런 지금 텔레비전에 프로그램 진행하는 그런 수준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렇게 하면 절대로 되겠습니까? 아니 될 일이죠. 대통령은 어떤 자리입니까? 국군 통수권자입니다. 그리고 공무원 조직의 총책임자죠. 그리고 국가 체제 수호를 위해서 최종적인 결심과 책임을 의무를 다해야 되는 아주 막중한 자리입니다. 뿐만 아니라 경제에 관련된 정책도 총괄을 해야만 합니다. 무식하다 해도 아는 척을 해야 돼요. 공부 엄청나게 해야 됩니다. 경제를 배우기 위해서. 자, 그러니까 국민들의 안전을 지키게 하고 먹고 사는 문제를 책임지게 하는 정말 최후의 보루가 되어야 되는 자리가 바로 대통령이에요. 그런데 그 대통령이 상업방송에 나오는 아이고 그러셨어요. 아이고 참 안 됐군요. 이런 자리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하지만 대통령 또한 인간이기 때문에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때는 대단히 깊은 고민과 씨름을 해야 됩니다. 수많은 번뇌 속에서 전전반측 전전긍긍하며 도대체 이 일을 결정하는 게 맞을까? 틀릴까? 아니면 결정한다면 언제쯤 해야 될 것인가? 얼마나 많은 고민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대통령께서 술만 퍼먹고 자빠져서 놀고 있다? 그래도 안 되겠죠. 그러니까 국가의 기강을 바로잡고 국가를 올바르게 용도하기 위해서는 추상 같은 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남에게는 춘풍처럼 나에게는 추상처럼 이런 말 있죠. 특히 적을 이롭게 하는 이적 행위, 적을 도와서 국가를 전복하고 반역한 여적죄, 반역죄, 간첩죄 등등에 대해서는 그 무엇보다도 단호하게 처분을 해야 됩니다. 자, 2016년 사람을 잘못 쓰고 이상하게 이 촛불 광란에 코너에 몰렸던 박근혜 대통령 때 생각을 한번 잠깐 해보시죠. 자, 이때도 보면요, 이 촛불 횃불을 들고 나와서 국가정보원 해체, 국가보안법 해체, 폐지 이런 소리를 한 자들이 있었어요. 그런 소리를 한 자가 거짓으로 박근혜 대통령 찬탈을 하고 그 직위를 찬탈해서 그 다음번 대통령 자리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나라를 5년 동안 말아해 먹었습니다. 자, 그때 그 역할을 담당했던 광화문에 출몰했던 것들이 있는데 바로 그 이름이 촛불 행동이라는 조직이에요. 근데 이 촛불 행동이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직후인 2022년 8월부터 오늘날 현재 이렇게까지 108차례에 걸쳐서 정권 퇴진 운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야 윤석열 너 나가 너 퇴진 이러면서 윤 정부가 물러가라고 시위를 시작했고 급기야 이제는 퇴진을 큰 목소리로 지금 외치고 있어요. 자, 그러나 이 촛불 행동이 벌이고 있는 곳에 보면요. 사실, 진실, 팩트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자, 아직도 철 안 난 어린애들이에요. 아버지 어머니한테 무조건 울면서 보채듯이 이들의 행위는요. 이렇게 비유를 할 수가 있어요. 부모에게 모든 걸 해달라고 모든 걸 이해하고 내 입장에서 해달라고 보채는 애들은 애들인데 그냥 애들이 아니라 오너 가문에 돈을 많이 쌓아놓은 그런 부잣집 자식들 가운데 아주 개망나니가 돼버린 그런 놈들 그런 아들이 술 처먹고 주정 부리는 짓과 똑같은 짓이에요. 이게 바로. 응? 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술 먹고 주정을 부리는 것에 대해서 모른 척을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애비 애미도 몰라보고 회장 아버지 나가 부회장 엄마 너도 비켜 이러면서 지 부모를 쫓아내겠다고 하듯이 지금 현역 대통령을 탄핵하겠다 그러면서 지금 페류나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어요. 정말 페류나도 이런 아주 저질스럽고 막 나아가는 페류나들도 역사상 인류 역사상 없었을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걔네들 스스로 생각해봐도 이 대통령 직위에 있는 V1 또 그 옆에 있는 V2 이 둘을 쫓아내고자 하려니까 그 근거가 박약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쇼를 기획해서 쇼를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쇼를 할 때는 굳이 진실이 필요합니까? 사실이 필요해요? 팩트가 필요합니까? 전혀 필요 없죠. 보는 사람들의 감정만 자극시켜서 흥분시키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당연하죠. 자, 그러니까 이재명 당, 조국 당 이런 곳에 지금 들어가 있는 답지 않은 국회의원이라는 아이들이 걔네들이 뭐예요? 꾼들 아니에요, 꾼들. 바깥에서부터 무슨 뭐 100만 촛불로 윤석열을 탄핵하자 뭐 이런 얘기만 하던 이런 시위꾼들로 채워진 이 촛불 행동이란 단체. 자, 이런 것들을 지금 국회로 끌어들였잖아요. 그리고 또 끌어만 들였나요? 자리만 줬나요? 멍석도 깔아줬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는 국회의사당 건물 내에서도 쇼가 전개되고 있어요. 그저 쇼, 오직 쇼. 모든 게 쇼를 통해서만 다 통할 수 있다라는 아주 발칙한 생각 그리고 잘못된 오판을 하고 있는 자들이 바로 이와 같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 국회에서 벌어진 이 쇼가 하나 있었는데 탄핵의 밤, 탄핵의 밤이었다는 쇼가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촛불 행동이란 이 단체는 민주당 측의 묵시적 협력을 얻어내서 국회의원들 회관에서 이런 저질스러운 공짜쇼, 음험하기 그지없는 이런 잡쇼를 펼쳤어요. 자, 주제하다시피 대한민국은요, 창피하게도 쇼가 번성하는, 쇼가 범람하는, 쇼가 번창하는 쇼의 나라입니다. 자, 옛날 시골 장터에서 3일장, 뭐 5일장, 뭐 열흘장 하는 이런 장터에서 벌이던 장돌뱅이들의 쇼를 시작으로 해서 지금 과거 프라이보이 곽규석 씨가 했던 쇼 이런 것도 있었죠. 갖은 여러 가지 형태의 쇼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국민 여러분들의 여가 생활과 엔터테인먼트, 즉 오락 활동을 위해서는요. 이런 쇼들도 역시 필요해요. 하지만 정치 쇼는 해서는 안 되고 허가되어져서도 안 됩니다. 자, 그것은 왜 그러냐? 정치 쇼는 어떤 엔터테인먼트, 기쁨과 즐거움을 드리는 그런 오락이 아니에요. 이것은 바로 선동입니다. 선전선동이고 사회와 국가를 몰락하게 만드는 아주 아편 같은 사악한 존재들이에요. 자, 그런데
이와 같은 저질 선전선동의 정치쇼를 기획하는 자들이 누군가 보니까 거의 대부분이 친북 좌파, 간첩 세력들이에요. 자, 대통령 좋아할 수도 있고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개인적인 선호에 따라서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것을 야, 너는 무조건 이 사람 좋아해야 돼. 이런 거 없어요, 우리나라에. 왜?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 좌파, 간첩 세력들, 종북 세력들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못 견뎌합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그자들이 사치스러운 사생활, 아주 호화스럽게 살죠. 그렇게 사생활을 즐기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체제 덕분이에요. 이게 만약에 이북의 김정은 독재 체제처럼 되어 있는 사회에서는요, 절대로 이와 같은 개인적인 안락함, 편안함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못 됩니다. 절대로 지금의 리석기 동무나 림정석 동무, 윤미향 에미나이 동무들처럼 자녀들을 미국에 유학 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아울러 대통령에게 온갖 쌍소리를 하고 영부인에게 입에 담을 수 없는 소리를 하고 모함을 하고 해도 감옥에 가지 않습니다. 그것이 모두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대통령도 인간이지라 잘못할 수 있어요.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비판하면 비판해야 되겠죠. 당연히 비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대통령이란 자리에 그 대통령을 뽑기 위해서 헌법의 근간으로 한 우리나라 선거법에 따라 대단히 큰 비용을 들여 수백억 아니면 몇천억을 들여서 대통령을 선출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그런 비용을 선한 곳에 쓴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불우이웃들 돕는 데 쓴다 그러면 이 나라의 복지가 훨씬 더 나아지겠죠. 자, 그런데 그런 식의 국가 예산을 들여서 선출한 대통령이에요. 그런데 그 뽑힌 선출된 자가 우리는 지지 않았어. 우리는 그 사람 뽑지 않았어. 우리가 지지 않았는데 저자를 우리가 대통령 인정할 수가 없어. 자, 이렇게 하면서 정권이 출범하자마자 그 다음 날부터 퇴진 운동을 벌인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바로 진정한 자유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자유민주 공화국 체제에서 나오는 어떤 체제, 시스템 역할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저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오로지 난무하는 말은 깽판과 반대입니다. 야, 윤석열 저거 안 돼. 나도 안 찍었고 우리가 저 새끼 저거 별로 안 좋아해. 저거 대통령 인정 못해. 야, 끌어내려. 탄핵시키자고. 이 깽판이에요. 그리고 무조건 반대야, 무조건 반대. 자, 지난번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과 윤석열 두 사람이 나왔었죠. 자, 그러면 두 사람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다 나눠져서 윤석열이가 뭐 0.73%를 더 받아서 됐다 그래. 자, 그러면 어찌됐든 간에 다수결의 원칙으로 당선이 됐으면 승복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응? 내가 마음에 안 들면 저자는 대통령이 되면 안 돼.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가. 자, 그럼 현재 제가 국민 여러분들께 여쭙겠습니다. 대한민국은 고종과 민비가 지배했던 그런 조선 땅입니까? 조선시대입니까? 조선입니까? 아닙니까? 조선 아니죠. 자, 그러면 조선시대의 그 왕실은 어떻습니까? 왕의 기분에 따라, 왕의 심기에 따라 국정이 오고 갑니다. 응? 왕이 야, 도망가자. 그러면 몇 번이고 간에 불란서 공사가 아니고 영국 공사가 아니고 뭐 러시아 공사가 아니고 도망을 가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디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자, 대통령이라 해서 대통령 지멋대로 지 기분 내키는 대로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는 일이 뭐 얼마나 있어요. 자, 지금 우리는 시스템적으로 대통령실이라 하더라도 과학과 합리적인 이성, 그리고 지혜로운 판단, 그리고 수학적인 통계,
등등을 바탕으로 해서 최선책을 찾아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만일 이거를 진짜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 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딴짓을 한다. 그러면 결과는 본인이 책임질 거예요. 친환경 무상급식을 먹던 아니면 항문 검사를 하려고 아랫돌이 팬티 벗고 가랭이를 벌리든 말든 그거는 본인들이 알아서 할 일이야.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현재 우리가 지금 선거를 통해서 뽑아낸 대통령을 놓고 정치를 함에 있어서 정치라는 거는 타협과 조정이 있어야 돼요. 조정과 타협이 없으면 이건 정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간첩 세력들, 친북, 종북, 좌파 세력들이 지금까지 살아남을 수 있는 그들이 존립할 수 있는 근거는요. 뭡니까? 오직 반대하고 깽판 치는 거 이 두 가지가 답니다. 합리적인 이성으로 대화를 통해 상대편을 존중하고서 협의를 해? 그런 일은 없죠. 지금까지 있어본 적 있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이와 같은 종북 좌파들, 간첩 세력들, 반국가 세력들은 반대한민국을 하기 위해서 그들은 생산과는 무관한 인간들이에요. 자, 그런데 경제라고 하는 것은 기본이 바로 생산입니다. 그러니까 경제에 대해서는 전혀 눈뜬 장님이에요. 백치 아다다들이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친북, 종북, 좌익, 반대한민국 세력들은 그저 알고 있고 이 입을 통해서 연습한 건 뭐예요? 권력밖에 없어요. 권력 쟁취야. 권력 탄화는 불법이든 정상이든 상관없이 권력만 가지면 돼. 자, 그리고 하나 더 그들이 휘둘릴 줄 아는 거는요. 권력 수단입니다. 그런데 그 권력 수단이라고 하는 것이 정당한 능력과 실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뭐로 하죠? 선전선동으로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늘 이 쇼를 기획하고 쇼에 집착을 하는 정신병적인 집착증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국민 여러분, 정치적인 쇼는요, 선전선동에 불과합니다. 그 이상과 그 이하의 의미가 있지 않고 쇼는 선전과 선동입니다. 자, 그러니까 선전선동을 하기 위해서는 이 쇼만큼 더 좋은 수단이 없는 것입니다. 때문에 국민 여러분들께서 분별력이 필요한 거예요. 정확한 판단력이 필요하고 예지력이 필요하고 그리고 확고부동한 분석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특징적인 이 정치쇼, 이건 뭡니까? 가장 중요한 정치쇼의 특징, 바로 진실이 아니고 거짓이란 겁니다. 가짜라는 얘기입니다. 사기라는 겁니다. 표리 부동하다는 얘기입니다. 진실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가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알으셔야 되겠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맨하탄을 가든 국립극장을 가든 우리가 어떤 그 뮤지컬 같은 걸 보더라도 입장권이 있어야 돼. 그러면 입장권을 진짜로 발행을 하고 팔고 살아야, 팔고 사고 해야 그게 진짜 쇼가 되죠. 그러니까 진짜로 쇼를 하면요, 국가 경제, 국민 살림에 보탬이 됩니다. 기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정치쇼, 가짜쇼, 이 선전선동은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기는커녕 기여는 못하고 오히려 막대한 사회적 비용, 국가적 지출을 발생시킵니다. 이것이 바로 정치쇼고 거짓된, 조작된 선거 같은 그런 불필요한 과정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더럽고 추하고 냄새나는 거 별도예요. 걸레는 어차피 빨아도 걸레고 똥물에 생수를 섞는다 하더라도 그 물은 역시 똥물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들이 선전선동을 하고 이와 같은 무대 뒤에서 행하는 또 다른 위험천만한 흥정이 있어요. 그게 뭐죠? 바로 완장을 차는 일이죠. 완장을 차고 무슨 뭐 블랙리스트가 있다, 뭐가 있다 이래가면서 이런 저런 짓들을 합니다. 자, 현재 탄핵을 하기 위한 정치쇼가 계속되고 있어요. 바로 이 탄핵을 위한 정치쇼를 만들어감에 있어서 또 이거를 조작하고 위작함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추임새가 뭐냐 봤더니 몰래카메라와 녹취 테이프예요. 몰카와 녹취. 이 두 가지 불법 행동을 통해서
지금 탄핵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 서울의 소리라고 그래서 지난 대선 때 어떤 소리를 내고 있었죠. 국민 여러분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자, 뭘 한다고 기자도 아닌 사람이 김건희 여사와 7시간인가 9시간에 걸친 통화를 했다 그러고 그 내용을 몰래 녹음을 했고 그것을 모 방송국을 통해서 공개한 그런 유튜브들도 있었죠. 자, 그 유튜브가 이번에는 대통령실의 전 행정관과의 통화 내용을 공개했어요. 자, 황당한 건요. 이 자유우파 진영을 공분케 한 이 유튜버 방송의 기자가 어떻게 해서 대통령실의 행정관과 그토록 오랜 기간 접촉을 해왔느냐. 이해하기 힘들죠. 자, 그러니까 아무리 뒤통수 치기 전문 매체라 하더라도 아무리 고향 후배라 하더라도 그건 아니겠죠. 자, 그러니까 그 언론 보도를 보면 그 행정관이란 사람이 김 여사가 한동훈 후보 때문에 죽으려고 한다. 니네가 이번에 잘 기획해서 한동훈을 치면 여사가 좋아할 것이다. 이런 내용이 지금 등장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과연 어떻게 해서 이런 게 나오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더라면 지금 그 문제의 그 행정관이 어떻게 대통령실에 갔을까요? 응? 뭐 하던 사람인데 행정관으로 대통령실에 취업을 했다는 얘기죠. 자, 지금 이런 일이 불거지다 보니까 한동훈이가 있는 당과 정부 간의 대통령실 간의 당정 갈등이 이제 격화되겠죠. 점점 격화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여권에서 대통령과 대통령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체제, 시스템 정상화를 위해서 이런 반체제 세력, 반대한민국 세력, 종북 좌파 간첩 세력들과 싸우겠다는 이런 불태전에 전투 의지가 있는지 의심을 할 수밖에 없어요. 자, 이런 시점에서 둘 다 잘못됐다, 둘 다 잘했다, 양비론, 양시론 이런 거 떠들어봐야 백약이 무효합니다. 백약이 무효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께는요, 대통령실에서 최소한도 그 사람이 어떻게 해서 대통령실에 오게 됐고 누가 어떤 이가 아니면 어느 단체가 그런 사람을 대통령실의 행정관으로 추천했느냐 이걸 꼭 대통령실에서 먼저 밝혀야 될 것 같아요. 어? 그래서 도대체 그 사람이 누구고 그를 추천한 사람이 누구냐 이걸 꼭 밝혀야 됩니다. 반드시 확인하고 짚고 넘어야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래야만 현재 닥친 이 혼란도 빨리 넘어가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정면 돌파하는 것밖에 없어요. 공개적으로 빠르게 관련된 정보를 공개해서 국민들께 이해를 솔직하게 구해야 되겠죠. 자, 거짓말을 감추기 위해서 계속 거짓말하게 되면요. 패망 정도가 아니라 죽어갑니다. 죽습니다. 제가 좀 며칠 전에도 마약 관련해서도 얘기했지만은요. 자수해서 광명찾아야 돼요. 어디서든지. 잔머리 돌리고 대통령과 영부인 옆에서 딸랑딸랑 하면서 아첨이나 하고 교원 영색을 부려서 영원히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크나큰 오해고 반드시 실패로 귀결될 뿐만 아니라 그 실패는 죽음으로 연결이 됩니다. 보십시오. 제가 지금 마약 관련된 얘기하면서 자수해서 광명찾아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사건에 대해서 알고 있는 외국인이 1000명도 넘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명대로 살 수가 있다 없다. 살 수 없다란 얘기야. 그러니까 돈이 아무리 좋아도 돈 욕심 부리면 죽어요. 헛된 욕망 부리면 그것도 역시 사망으로 이어집니다. 지나치게 능력도 안 되는 자가 높은 관직을 바란다 할 경우에도 똑같이 죽음의 길에 떨어지게 됩니다. 자, 오늘 저는 대통령에 대해서 좀 쓴소리를 한다고 했어요. 뭐냐? 대통령 이코르 오은영 박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귀감이 되셔야 되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공명정대해야 될 뿐만 아니라
결단력도 있어야 되고 담대하여서 국가 안보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에는 까짓거 내 목숨 하나 정도는 초계처럼 던져서 희생하겠다, 헌신하겠다는 그런 각오가 있어야 돼요. 그거 없이 오늘 머리 아파. 야, 폭탄주나 좀 말아봐. 아씨 안 취하네. 야, 한 50잔 정도 더 말자. 이런 거는 해결 방법이 아니에요. 응? 고뇌하고 결정을 하고 그리고 나는 이렇게 좋은 집에서 편히 먹고 살지만 현장에 있는 우리 국민들은 얼마나 고생하실지 그 생각을 하면서 밤잠 안 자고 시장을 방문하고 일선 경찰서를 방문하고 군대를 방문하고 하면서 국민을 격려하고 다독거리고 기운을 불어주는 게 대통령이지. 응? 짜여진 일정대로 다니면서 써준 연설문이나 읽고 거기서 대통령이라고 시고 폼 잡고 다닌다고 대통령 되는 게 아니잖아요. 특히나 혹시라도 저는 믿고 싶지 않지만 내 안식구에 있어서 어떤 문제가 있다라면요. 필요할 경우는 우리가 읍참마속이라는 말 기억나시죠? 김유신 장군 일화에서 나온 얘기인데 읍참마속을 할 수 있는 결단력이 있어야 됩니다. 설령 내 아내라 하더라도 내 아내 문제로 인해서 국가가 위태로워진다면 그 아내를 없애버릴 수도 있어야 돼요. 적어도 내 호적에서 파서 이혼시켜서 쫓아낸다든지 이 정도의 결단력과 실천력이 없다라면 국가의 지도자 하기가 어렵습니다. 과거 백제가 멸망 직전에 계백 장군께서는 어머님과 아내, 자식들을 자신의 칼로 다 베었습니다. 왜? 나라가 망할 걸 알았죠. 그렇기 때문에 신라 밑에 들어가서 종 노예로 살아가는 것을 불편하고 명예스럽지 못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가족의 목을 다 베었습니다. 그리고 황산벌에 나가서 장렬하게 백제를 지키기 위해서 싸우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우리는 이런 것을 과연 현실 속에서 있을 수 없는 옛날 동화책에나 나오는 얘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만큼 정치를 하는 자리, 대통령이라는 자리, 국회라는 자리, 이런 자리들은요 대단히 무겁고 엄중한 자리예요. 그러니까 이런 자리를 올바로 지키기 위해서는 나 자신부터가 제대로 수양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과거로부터 수신, 제가, 치국평천하라고 하는 말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국민 여러분, 참 안타깝고 어지러운 현 세태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정확한 판별력을 가져야 될지, 그리고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제도의 이 아름답고 풍족한 환경을 헛되게 남용하고 오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모두가 반성을 한번 해봐야 될 시점이 아닌가 해서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귀한 시간을 저희들이 하고 있는 유튜브 방송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